자, 3학년 2학기 이제 마지막 단원 통계의 대표값. 이제 대표값 다음에 산포도, 상관관계까지 해가지고 총 3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저희 첫 번째 시간이고 대표값인데, 이거 뭐 간단한 거야. 우리가 대표값이라는 것은 통계는 일단은 뭔가 기본적인 자료들이 먼저 주어져 있겠지. 그 자료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값,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걸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수학을 배우는 곳이잖아. 수학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런 수치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뭘로 나오냐? 숫자로 나오는 거야.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값이라는 걸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3가지를 일단 구하는 방법. 자, 첫 번째로 여기 대표값을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은 구하는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진짜 대표값을 가지고 이후에 또 삼포도라든가 표준 편차 같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거기다 이제 상관관계 이제 그래프에 이걸 찍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값에서는 그 자체를 구하는 거 3개를 배울 거야. 평균, 중앙값, 최빈값 요 3개를 배울 건데, 이것을 구하는 방법,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문제 출제도 가장 많이 되지. 그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각각의 대표값에 장단점이 있어. 각각의 대표값에 장단점이라는 게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구분해서 내가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대표값으로 쓰는 것이 맞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나올 수 있는 대표값의 문제는 요거 2가지밖에는 없어. 요거 2가지를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보면 된다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대표값들을 어떻게, 뭐가 있고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평균이야, 평균. 사실 야,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면은 그냥 평균을 얘기한다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지. 실제로 숫자로 주어진 어떤 자료들은 그냥 거의 다 평균이 대표값이 되는 게 맞아. 맞다기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해. 왜냐하면은 나오는 이런 수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 시험 점수, 어쨌든 빵점에서 100점까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점수가 어느 구간에 좀 몰려 있잖아. 대부분의 점수가 그 몰려 있으니까 얘네들 수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야. 이거 좀 고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사실 평균을 내는 거는 그 금괴가 넣는 거랑 똑같아. 무슨 얘기인지 혹시 모르겠지만, 자, 금괴는 모양이 다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금이 처음에는 금괴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울퉁불퉁하게 해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부치를 판다고 하면은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걸 다 녹여가지고 하나의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가 규격화가 돼가지고 딱 이 정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갖고 있는 금들이 잔뜩 있는데 그래서 평균을 내보자 하면은 얘를 다 녹여가지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걸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계산하느냐? 자, 이 도수라는 얘기가 나오지. 별량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진짜 별량이야, 별량. 이 별량은 뭐냐면은 그냥 그 자료들 하나하나의 값을 별량이라고 하면 돼. 그 다음 장에 있어, 다음 장에. 평균. 이 별량이 우리 흔히 도수분포표라든가 아니면 1학년 때 배웠었던 그런 것들, 줄기와 입파리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의 하나하나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별량, 그 변화하는 양이라고 해가지고 별량이라고 하고, 이 별량들을 다 더하는 거야. 있는 별량을 다 더해. 별량의 총합을 뭘로 나누느냐? 별량의 개수. 나누기를 안 쓴다. 원래. 자, 나누기라는 말을 거의 안 하니까, 자,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 그냥 우리가 사실은 5과목 시험 봤어. 그럼 5과목에 있는 점수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잖아. 그거야, 그냥. 우리가 흔히 평균이라고 할 때는 요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수학을 계속 배우면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어떤 기법들을 많이 배울 텐데, 선생님이 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각이 한 게, 뭔가 특별한 공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내가 그걸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특히나 수능 같은 문제를 풀 땐 더군다나 그래. 뭔가 시험장에서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식만 하고 교과서적인 풀이만 했던 애들이 수능장에서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이거야. 별로 어렵지는 않아, 당연히. 봐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야, 뭐 70, 점수가 70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70점이라고 하자. 여기에 50점이 있어. 50점. 그러면은 얘네 둘이 평균을 구하면 70 더하기 50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 그럼 그냥 60이잖아.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10만큼 뚝 잘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인 거랑 똑같다는 거야. 여기 넓이를 딱 동일하게 맞추는 거. 이게 평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까 내가 금괴 만드는 거데, 여기 이만큼 큰 금이 있고 작은 금이 있을 때 얘를 똑같은 크기의 같은 개수로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이 평균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평균 같은 걸 구하는 거, 내가 이거 구하는 것은 굳이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이 이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평균을 구할 때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별량이 보통 이렇게 나와가지고 평균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주 저급한 문제지. 저급한 문제야. 자, 이거는 어떻게 평균을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자, 얘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되게 많이 나와. 어차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수학, 대수학에다가 방정식 세워가지고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우리 평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라는 거 밑에 정확히 좀 나와 있으니까 좀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중앙값 배웁시다. 중앙값. 중앙값은 숫자가 아니면은 쓸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가, 평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숫자만 가능하다. 숫자만 가능하다. 이게 봐봐. 근데 중앙값은 그냥 가운데 있는 값이야. 가운데 있는 값. 숫자를 작은 것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나열을 해. 일단 나열을 해. 무조건 나열해야 돼. 나열한 다음에 가장 가운데 있는 녀석, 가운데. 이 녀석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해. 그런데 자, 봅시다. 1, 2, 3, 4, 5 이런 별량들 5개가 있는 가운데 중앙값 하면 3 끝. 그지? 간단한데, 자, 이것은 얘가 홀수계잖아. 변량이 홀수계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운데 있는 녀석을 그냥 중앙값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3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지. 그냥 상관없어. 무조건 그냥 가운데 있는 숫자만 생각하면 돼. 그런데 가끔씩 이런 경우 자, 1, 2, 3, 4만 있는 경우 가운데 여기잖아. 그지? 네. 가운데 여기 있으면은 얘랑 얘의 평균값으로 가. 이게 짝수일 경우에. 짝수일 경우에, 이렇게 별량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이 가운데 두 개 녀석의 평균값으로, 그래 여기서는 자 2.5가 중앙값이 될 거야. 이게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n개의 자료니까 이 별량이 홀수이면은 그냥 2분의 n 플러스 1이고, 자 n이 짝수이면 2분의 n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을 다시 2로 나눠서, 그러니까 두 개의 평균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공식처럼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도 뭐 일단 필요는 하지만 일단은 그냥 써가지고 세봐. 이거 쓰는 거 실제로 시험장에서 2, 3초밖에 안 걸려. 근데 그 2, 3초가 있잖아. 내가 얘네들을 정확히 계산 실수 없이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될 테니까 그냥 숫자 써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걸 좀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뭐 평균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다음 책이고, 자 최빈값 마지막. 최빈값은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값을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해요. 도수가 물론 이렇게 1, 2, 3, 4, 5 다 다른 값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값이 몇 개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뭐 1, 2, 3, 3, 4 이렇게 하면은
3이 2개 있으니까 가장 많잖아, 여러 가지 빌량 중에. 그래서 그러면은 얘를 그럼 우리 최빈값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사실 문제는 잘 안 나오거든. 교과서에서도 안 나오고, 최빈값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있는 대표값들 중에 최빈값의 가장 큰 특징은 굳이 숫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반에 있는 애들 다 모아놓고 네가 가장 좋아하는 야식, 뭐 치킨, 피자 뭐 이런 것들 나오겠지, 족발 이런 게 나오겠지. 그 중에서 족발이 제일 많다면은 그냥 족발을 우리가 최빈값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 이건 숫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요런 것들 특징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좋대.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거, 자, 모든 도수가 하나씩 있거나, 이렇게 하나 있거나, 모든 도수가 아니면은 뭐 2개씩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최빈값이 없다고 그래. 최빈값 없다. 뭐냐, 모든 별량이 이 개수가 같다. 이렇게 되면 최빈값이 없다야. 너네 반이 50명까지 아니지, 요즘에 30명인데 치킨 10명, 피자 10명, 족발 10명 이렇게 하면은 최빈값 없음이야. 셋 다 최빈값, 이게 아니야. 자, 두 번째, 최빈값이 여러 개 있을 때야. 이를테면 이런 거야. 족발 15명 15명 안 돼. 족발 12명, 그리고 뭐지? 피자 12명. 치킨이 많을 것 같다. 치킨 12명. 족발 치킨 12명씩 있고 피자만 6명이야. 그러면은 2개가 최빈값이. 별량이 개수가 같으면 최빈값. 한 개라도 다르면 상관없어. 모두 똑같으면 없다야. 그럼 최빈값이 몇 개가, 10개가 될 수도 있다고, 최빈값은. 하나라도 그냥 작은 게 하나가 있으면은 최빈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2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자, 145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중앙, 평균, 최빈값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거 줄넘기 횟수, 줄기와 잎 도표 있잖아. 난 이 도표의 의미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 이 보면은 15개, 17개, 24개, 28개, 32개, 34개, 35개, 36개, 40개 2명, 46개, 53개, 55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다 쓰라고. 아까도 이거 얘기했지만 중앙값을 구하든 뭐 하든 일단 써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게 그래프로 나오는 거 봐. 밑에 그래프. 이제 이게 도수 분포표라고, 분포표는 아닌데 도수 분포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게 배우니? 얘네 히스토그램이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1학년 때. 1학년 때 히스토그램으로 배웠을 때 요런 거야. 이게 뭐야, 이거는? 1점인 애가 2명, 2점인 애가 4명, 3점인 애가 5명, 4점인 애가 3명, 5점인 애가 1명이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1, 2, 2, 2, 2, 3, 3, 3, 3, 3, 4, 4, 4, 5 이런 식으로 다 적어준 다음에 우리가 평균이라든가 중앙값 요거 구할 수 있는데, 평균은 솔직히 그런 거 안 해도 구할 수 있겠지. 그냥 1 곱하기 2 하면 되고 2 곱하기 4 하면 되고 3 곱하기 5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하면 되지만, 실제로 중앙값, 최빈값은 딱 정해졌지. 3점인 애가 5명이니까 제일 많네, 그지? 중앙값은 우리가 쭉 적은 다음에 중앙에 있는 숫자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해보는 걸로 가야 합니다. 됐죠? 자, 여기 이제 146페이지 위에 있는 거 아까 내가 그려줬었던 건데, 아까 이렇게 대칭되는 분포인 경우에는 보통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로 딱 몰려 있으면은 가운데가 평균, 중앙값, 최빈값 다 되는 거고, 이렇게 대칭됐을 경우에는 최빈값만 여기 있고 평균하고 중앙값은 여전히 가운데 있게 된다. 이런 것들 그냥 기억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구하는 방식이야 다 이러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사실은 이것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람마다의 개개인의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뭐 어쨌든 어쩌겠어. 그냥 뭐 이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치?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평균의 함정,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제일 자주 나와. 이게 뭐냐면은
평균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 극단적인 값. 항상 요거 이 표현 잘 기억해. 극단적인 값. 자, 이런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뭐냐면은, 니네 학교, 니네 반 애들이 이제 뭐 용돈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 대충 받는, 뭐 일주일에 받는 용돈이라고 해봐야 다 거기서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근데 너네 반에 재벌 2세가 있어. 이재용의 뭐 손녀까지는 안 되는구나.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걔가 1년, 한 달에 저는 일주일에 한 400만 원 받는데요. 용돈을요. 그럼 봐봐. 너희들은 다 한 10,000원 정도씩을 받아. 20명이 한 10,000원 정도씩을 받는데, 한 명이 400만 원을 받으면은, 얘네 평균 내면은, 얘네들 다 막,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한 일주일에 몇십만 원씩 용돈을 받는 애가 되더라. 근데 대부분은 아니잖아. 괜히 극단적인 요소 하나, 그 녀석 하나 때문에 그냥 그 평균이 전체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와 버리는 게 이 평균의 가장 큰 함정이거든. 사실 그래서 평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평균은 이런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대부분 한 10,000원에서 막 5,000원, 10,000원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걔 하나 때문에 평균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지고 이게 과연 정말 대표값은 그 전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잖아. 대표값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평균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런 게 훨씬 나은 거야. 대부분 10,000원 정도 받으면 그냥 10,000원이 제일 많구나라고. 중앙값은 어쨌든 극단적인 값은 저 끝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가운데 있는 애는 그냥 똑같을 테니까, 비슷한 애가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됐다. 이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자료도 버리는 자료가 없어서 그래. 여기는 장점은 모든 자료를 사용한다. 왜냐하면은 봐봐, 중앙값이나 최빈값은 그냥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그냥 대표값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나머지 것들을 반영을 할 수가 없어. 이를테면 중앙값도 자 좀 여기서 많다 갑자기 좀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중앙값이 만약 여기 있어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얘도 정확한 어떤 대표성을 갖는다고 하기가 어렵지. 최빈값도 예를 들면은 뭐 다 너무 똑같은 게 밑에 있어. 몇 명이 위에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도 사실 얘네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값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실제로 평균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모든 자료들을 다 사용하니까. 하지만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실제로 평균으로 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평균으로 내는 통계 자료들, 이를테면 내가 보기에는 뭐 이건 어른들의 이야기지만 뭐 급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데, 뭐 예를 들면서 대기업 뭐 CEO나 뭐 오너야, 뭐 예를 들면 전문 경영인이야, 월급이 한 10억이야. 그런 사람 하나 딱 와버리면은 갑자기 난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하는데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 평균 월급 하면은 내가 아는 대기업 다니는 애들보다 훨씬 높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그런 극단적인 영향값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그냥 뭐 현지 선생님 나이쯤 되면은 뭐 과장 아니면 부장급 이런 친구들이 받는 돈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와. 그러면은 극단적인 애들이 있거든. 뭐 CEO 이런 사람들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애들이잖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통계적으로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이 그런 극단적인 게 별로 없으니까. 뭐 키 해봐야 갑자기 막 3m 이런 애가 나타나진 않잖아. 해봐야 다 그냥 150에서 180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잖아,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평균이 저 모든 자료를 사용하면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극단적인 값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성을 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평균을 사실 거의 대표값의 기본으로 보고 있고, 이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삼포도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서, 이 삼포도라는 것은 분산된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분산된 정도도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대표값으로 쓴다 하면 거의 그냥 평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보면은 여기 146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대표값에 따라서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장점, 단점 같은 것들이 좀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면 되고, 실제로 내가 시험 출제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여러 개를 봤을 때는 이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는 요 극단적인 값 요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극단적인 값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평균 중앙값, 최빈값 뭐 사실 뭐 구하는 게 어렵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어렵게 나올 건덕지도 없는 단원이고 그냥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거야.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을 테니까 그냥 요 정도 풀고 교과서 풀면은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준비하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